감성의 바다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날, 그대에게 보낼게요. 스타일리스트 반편지 2.0. 야, 우리 진짜 평생 가자. 나중에 결혼할 때 사위도 서로 봐주고 애 낳으면 삼촌 이모 하기로 한 거다. 알지?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배신이 어디 있냐? 짠! 그때 우리가 했던 그 뜨거운 약속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절이 한두 번 바뀌니 어느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그 겨울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인데 2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가 잠시 얼어붙은 겨울인 걸까요? 그럼 스타일리스트 672화 반편지 2.0 겨울을 녹여줄 이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달님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반편지 2.0의 진행을 맡은 기분을 올려드릴 올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세 분의 패널 안짱, 빵, 빈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빵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을 녹여줄 따끈따끈한 빵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만난 여러분들에게 우연한 달달함을 드리고 싶은 빈츠입니다. 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수달님들의 하루 끝을 안아드리고 싶은 못 말리는 안짱입니다. 오, 귀여워. 안짱님은 이번에 새로 인사를 드리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수달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안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달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보셨나요? 당연하죠. 그럼 빵님부터 한번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오프 더 레코드 22번째 마지막 회의에서 엠프빅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가끔 댓글 달고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스타일리스트의 따뜻함, 웃음, 정, 돈독함이 그대로인 것 같아 괜히 뭉클하고 고맙네요. 모두 방송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또 열심히 활동해 주어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네, 이번 기스에서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테니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프 더 레코드 22번째 마지막 회의 책 덕후 낙타님께서 다들 떠나고 나 홀로 남는 뭔가 다들 떠나니까 슬프네요. 제가 21년도부터 봤으니까 몇 기인진 잘 모르겠지만 다들 떠나니까 슬퍼요. 댓글을 달면 스타일 분들이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떠나지 마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1기, 22기 이전 기수 분들을 제가 잘은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책 덕후 낙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 정말 여러모로 인상 깊었던 패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기수에서도 그런 재밌고 많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러 패널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23기 방송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 많이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봐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방송 주제와 잘 어울리는 댓글인 것 같은데요. 오. 다들 떠나니까 좀 슬프다라고 하셨는데 네. 또 오늘 한번 이 방송 들어보시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23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668화 사연 이수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빛나라 수마나라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신입 패널분들 환영합니다. 오마이. 목소리가 다들 왜 이렇게 좋으신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마이. 빛나라 수만나라님도 23기 첫 방송 들어주시고 신입 패널 분들 환영한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첫 방송 때부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진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댓글들이 마치 추운 겨울날 건네받은 핫팩 같아요. 이 대화들이 수달님들의 일상에 작은 온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해지는걸요. 이 좋은 에너지를 듬뿍 담아서 오늘 방송도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방송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벌써 새해도 한 달이 지났어요. 날씨는 춥지만 우리 수달님들의 밤은 언제나 따뜻하죠.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시절 인연입니다. 수달님들도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법한 계절처럼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먼저 저 올리가 블로그에 썼던 글귀 일부로 일부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다. 어떤 인연은 새싹처럼 파릇한 설렘만 남기고 봄처럼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을 다 태울 듯 사랑하다 여름처럼 저물어간다. 우리가 멀어진 것은 누군가 변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의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나간 계절을 원망하기보다 그 계절에 내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기억하기로 한다. 네, 제 블로그에 썼던 글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적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면서 좀 외로워졌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빈츠님은 어떠세요? 네, 저 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때 친구를 한 1년 정도 못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만나보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만났어요. 확실히 그 얘가 어릴 때 보다 보니까 너무 낯설어가지고 친구인지도 몰랐거든요. 오. 이름만 기억했는데 네. 성인 됐다고 운전면허 따고 군대 전역한 다음에 카페도 이제 개인적으로 차려서 꿈이었어가지고 우와. 하고 있었나 봐요. 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학교 수업 들으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서로의 길이 갈라지는 느낌이 좀 받으면서 그 친구가 가고 있는 길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가고 있는 이제 혼자만의 길도 네. 떠오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각자 갈 길이 다르다는 게. 이게 유치원 때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보신 건가요? 진짜 엄청 컸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그 당시에 꼼꼼하게 했는데 네. 저도 이 유치원 친구가 생각이 얼굴이 막 가물가물하거든요. 맞아요. 길도 엄청 달라졌다고 하시니까 다르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알아본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연락처 네, 네. 있는 것도 진짜 신기한 것 맞아요,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친구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같이 찍었던 사진이 남아있는 정도가 다여서 진짜 신기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만나도 못 알아볼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럼 빵님은 좀 어떠세요? 저 빵은 어렸을 적 친구와 거리랑 상황이 멀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학창시절 친구를 생각을 해와서 학창시절에는 함께 보냈던 시간이 길잖아요. 그쵸. 네, 그런 만큼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 주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학을 진학하고 난 후로는 과도 달라지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성장기를 함께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분위기라는 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각자 다른 말을 하더라도 약간 새롭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구나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딱히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신선할 것 같은데요, 친구분들이.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 친구랑 대학 이후의 친구는 좀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정님은 혹시 있나요? 저는 제가 사실 언제나 좀 시기마다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친구면 같이 있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너무 다른 서로가 빠르게 엉겨붙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낭만적인 기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 보정이 많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당연히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현타와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드는 게 빠르다는 건 정말 좋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물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적응을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안짱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사실 외로워졌다기보다는 좀 씁쓸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분명히 좀 잘 맞았고 그랬던 네. 사이였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보면 서로의 취향이랑 완전 생활 반경도 달라지고 그쵸. 맞아요.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이게 막 사실 누가 잘못한 거는 절대 아닌데 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진 않구나 그렇죠. 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학창 시절이면은 다 출발선이 같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클수록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간격이 좀 외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이 진짜 외롭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외로워진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연락하지 않는 그 시절 친구를 떠올릴 때 그 네. 친구가 그립나요? 아니면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어렸던 나 아, 혹은 그 시절이 그리울까요? 저 빵은 약간 어렸을 적에 내가 그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옆에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즐거웠던 건 맞는데 지금 와서 그립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친구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었던 내가 그립지 그쵸.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커버렸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빈츠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빵님과 반대로 네. 그 시절이 그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렸던 나의 그 순수함과 아무 고민 없이 천진난만하게 놀 수 있었던 저도 그립긴 한데 네.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친구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거긴 한데 네네. 멍청했고 이제 생각이 없었기에 또 재미나게 놀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절 자체가 그리운 것 같아요. 네, 저 올리도 정말 빈츠님 말에 동의하는 게 뭔가 친구 자체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절이 좀 더 그리운 것 같아요. 그쵸. 그 음. 친구랑 지금 만나면은 그렇게 못 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딱 맞는 친구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안짱도 올리님이랑 빈스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되게 애틋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유 없이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를 생각했을 때 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더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만나서는 그때처럼 친한 사이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춘기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보내던 어린 시절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막 싸우고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화해해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좀 더 약간 미화되고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적 친구 말고 대학에 와서 네. 한 학기 동안 뭐 매일 붙어 다녔던 뭐 팀플 같이 했던 팀플 메이트나 혹은 같은 동아리 사람들과 뭐 종강 후 혹은 동아리가 끝난 이후에 연락이 끊겼을 때 그것이 좀 관계의 실패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까요? 일단 저 빈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관계 실패라는 게 이제 연락이 끊겼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관계에서 느낀 추억, 좋은 추억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아무래도 인연이라는 게 연락이 끊겼다고 관계의 실패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뭔가 더 좋은 관계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맞아요. 또 대학교에서 만나는 거하고 또 사회 나가서 만나는 느낌하고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환경이 확실히 진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약간 군대 선임 밖에서 만나는 거 아하. 바로 이해가 됐어요. 인사 절대 안 해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그 달라요 환경이. 저 올리는 사실
요즘은 완전한 단절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SNS로 서로 뭐 팔로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궁금하면 근황을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스토리 답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그게 꼭 막 실패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가까웠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함께 하다가 연락이 끊겼던 적이 조금 있는데 저는 학교 내에서도 쭉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과 친구나 과 동기 등 그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방송국이나 학생회 같은 일들을 하면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 임기가 끝난 후에 만나려면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락이 끊기게 되고 전보다 만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남은 친구가 얼마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계의 실패인가? 나 지금 친구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연이 닿아서 더 친해진 친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아까 올리님 맞아요. 말씀처럼 시기가 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말 빵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네. 저 안짱은 일단 평소에도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요.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항상 붙어 다니던 동기들이랑도 종강만 하면 연락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험을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이랑은 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기간제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 하나에 오래 전념하는 게 쉽지 않아지는 것처럼 관계도 갈수록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관계라는 게 늘 변화하듯이 아무 계기 없이도 문득 대학 동기들이 떠오르고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지금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애틋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학기 내내 붙어 다니던 동기들과 종강과 동시에 남이 되는 경험. 우리 대학생들에겐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처음엔 그게 관계의 실패처럼 느껴져서 자책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의 계절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글을 확인해 볼까요? 안짱님은 시절 인연 하면 어떤 글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지. 그리고 그럴 수도 없을 거야. 넌 내게 무해한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그 시절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때의 마음. 그 단단한 시간의 벽을 더듬는 사이 되살아나는 어설프고 위태로웠던 우리의 지난 날. 최은영 소설 내게 무해한 사람 중. 되게 좋은 글이네요. 맞아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지나간 시절로 남는 과정을 아주 조용히 따라가는 책이에요. 그 책에 삽입된 이 문장은 가까울 때보다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다정함이나 조심스러움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또렷해지는 순간들처럼 내게 무해한 사람은 관계가 남기고 간 사람보다도 그 관계 안에 있었던 나의 태도와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누군가의 얼굴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의 한 시절과 그때의 마음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글귀에 이어서 혹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저 빈츠부터 말하자면은 네. 아무래도 관계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이제 똑똑하거나 네. 멋있거나 되게 뭐 친구가 많다고 해도 저 자신의 자존감 그러한 것들을 갉아먹는 관계라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저 빵 같은 경우는 약간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갈 때도 있는데 뭔가 찝찝하게 집에 갈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존중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공감을 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의 이야기로 전환을 한다거나 제 말을 비난한다거나 지속적으로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별로 인연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맞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빈츠님이랑 빵님 둘 다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그런 관계일까요? 약간 편안한 관계, 편안한 제 맞아요, 자신을 맞아요. 좀 쉽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좀 안 받는 거. 살짝 아이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필요로 하는 관계는 제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움을 주고받는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거, 음. 같이 있으면 재밌는 거가 제일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음. 굳이 제가 뭘 받지 않더라도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음. 사람이 저한테 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같이 있을 때 확실히 불편한 관계가 있고 편한 관계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안짱도 저에게 있어서 인연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보다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편해도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관계가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집에 오면 유난히 기가 빠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관계의 방식이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대로 특별히 재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은 날이든 뭐 애매한 날이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놓고 싶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올리는 이걸 통합해서 네.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결국에 결이 맞는 사람들은 제 곁에 남고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굳이 막 안 맞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미 내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관계에도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이거 리액션이 아니야. 찐이다. 근데 저 빵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첫인상에서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이 그쵸. 맞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살펴보는 편인가요? 이게 살펴본다기보다 또 만났을 때 그게 좀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아까 뭐 빈츠님이 갔다 와서 내 뭐 기분이 네네. 뭐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사실 결이 안 맞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빵님이 말했던 것처럼 맞춰 나가는 존중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렵다. 서로 결이 맞지 않아도 뭔가 서로 간의 관계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게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서로 그래도 맞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인연이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더 힘든 거는 싸우고 끝내는 게 더 힘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게 더 힘든지도 궁금합니다. 저 빈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싸운다라는 거는 갈등을 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걸 싸우지도 않고서 천천히 멀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뭔가 멀어지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상대만 아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서 저한테 기회도 안 주고 그 관계를 포기해 버린다면은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좀 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착하시네요. 진짜.
저 빵 같은 경우도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오. 그래서 싸우고 끝내는 게 조금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빈츠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 맞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좀 서서히 거리를 두는 편이라서 싸우고 끝내는 거는 감정 소모가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안 만날 사람인데 제가 그 싸움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맞는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싸우는 거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꺼내고 싸운다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저는 싸우고 끝내는 게 더 마음이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 올리도 빵님의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게 싸우고 끝나면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 이후에 약간 마주칠 때마다 약간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껄끄러워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까 결이 안 맞는 거는 서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싸우자고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뭐라 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차라리 좀 아무 말 없이 멀어지면은 좀 서로가 암묵적으로 좀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끝나면은 나중에 만났을 때 또 다시 친해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여지를 남기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저 안짱은 완전히 반대 의견이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사실 누군가랑 크게 싸우고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좀 차라리 싸우고 끝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싸우고 끝나면 적어도 왜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 관계가 어긋난 지점이 분명해지고 확실히 정리할 수도 있으면서 좀 고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는 관계는 결국 혼자서 계속 이유를 만들고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끊고 나가는 거는 아무 말 없는 게 더 편한데 음. 이렇게 상대방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명확히 알려주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맞네요. 안장님이 이제 싸워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남이 되어버린 인연이 있나요? 저는 일단 되게 의지하고 좋아하던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네. 졸업하고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얼굴 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 아이고. 근데 원래는 표현도 아낌없이 해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사소한 서운함이 은근히 쌓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쵸. 카톡을 안 읽씹한다든지 아이고.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든지 정말 사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제 생일을 그냥 지나쳤던 해가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예전 같은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졸업을 해서 뭔가 남이 되어버렸다고 느껴진 건가요? 졸업을 하고 확실히 멀어진 것 같아요. 안짱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빈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 연락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저녁하고 같이 그 친구가 자취를 하거든요. 음. 자취방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여러모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네. 되게 아무 이유 없이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음. 연락을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한테는 쉽게 끊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시나요? 네, 그래서 뭐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근데 싸운 것도 없고 서로 뭔가 서운한 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계라는 게 에너지가 드는 거 맞으니까 어떤 관계든 그래서 진짜 좋은 관계는 계속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빈츠님이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드는 에너지가 확실히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올리가 아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친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단절을 해버리면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듣는 내내 막 서운하고 와, 약간 너무 눈물이 날 네. 뻔했어요. 맞아요. 저 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무 빨리 남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음. 해봤어요. 그건 맞죠. 근데 저는 중학교를 친한 친구들과는 완전 다른 중학교를 혼자 배정을 받아서 새로운 친구들을 그때 가서 만든 편인데요. 그때는 그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도 지금도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아예 연락처도 모르고 뭐 인스타도 모르고 하니까 연락할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뭔가 인연을 멀어지게 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하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어렸을 때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네요. 인연이 다 있다는 게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우리가 뜨거운 계절을 지나왔다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2부에서는 우리 곁에 남겨진 인연들의 흔적들과 그 조각들을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은 수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만나요.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경찰과 도둑하던 그때가 그립다. 아니 요새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다 큰 성인들끼리 당근에서 사람 모아서 경도한대. 페북 좋아요 하나에도 온종일 설렜던 그 투박한 감성이 필요해. 그럼 우리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 볼래? 2026년에 20대들이 말하는 2016년의 날 것 토크 20대 탐구 생활 응답하라 2016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제 겨울을 녹여줄 이름들 2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1부에서 사람인지 시절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사람도 시절도 다 떠났는데 내 방구석이나 내 습관 속에 툭 하고 남겨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빵님, 혹시 빵님에게도 버리지 못하고 상자 깊숙이 넣어둔 그런 인연의 단추 같은 게 있나요? 네, 저한테도 있는데요. 옷은 낡아서 버렸는데 단추만 떼어두는 마음처럼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조각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조각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단추를 모으는 사람이 있다. 헌옷을 버리기 전 단추를 하나하나 떼어 작은 상자에 넣어두는 사람.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잖아. 꼭 누구누구 얼굴 같고 눈만 댕그랗게 남아서. 왜 이런 걸 모아요? 하면 글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하고 답할까? 그러나 사실 단추를 모으는 사람은 벌써 죽었다. 단추가 필요한 시간이란 영영 오지 않을 텐데. 진짜란 이런 거겠지. 단추와 단추 사이 미처 삭지 못한 한 가닥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일. 한참을 들여다보는 일. 조그만 비닐에 싸서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속에 찬찬히 묻어둔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단추 같은 걸 모을 생각은 없었지만 자꾸만 아른대는 얼굴을 목까지 끌어다 채울 생각은 더더욱 없었지만 박소란 시 재생 중. 저는 이 시의 단추가 지나간 추억이 남긴 흔적이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각자가 그런 단추 같은 걸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간 시절의 인연이 남기고 간 단추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저 빈츠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는데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이 책이 이제 노년기의 저자가 관계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걸 설명해줘요. 이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스쳐가는 관계도 나 자신만은 남는다고 그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관계들을 만나면서 네. 상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 상실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할 때 새로운 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 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는 좀 많이 부정적이고 관계에서 네. 많이 불평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친구들이 많이 지적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좀 많이 고치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계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네. 네, 저도 약간 빈츠님과 약간은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저의 단추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또 어떤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제 캐릭터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의 나, 저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를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네.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안장은 인연들이 좀 떠나가고 나한테 남아있는 건 물건이나 습관보다도 취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같이 듣던 노래나 자주 가던 장소, 말투나 걸음걸이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 취향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네. 그때 누군가와 이어진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특정 시절이 아니라 특정 사람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괜히 기분이 달라지는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인연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네. 그때 생긴 다양한 단추들은 아직 일상에 남아있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맞아요. 저 빵도 비슷한데 저는 특히 말 습관이 조금 단추처럼 남는 것 같은데 지나간 2년 중에서도 유독 가까웠던 친구나 연인은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이나 유행어 같은 게 생기는 편이거든요. 저는 맞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거나 웃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딱 그 말을 하면은 지금 딱 웃길 타이밍인데 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게 이때 얘랑은 저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또 아까 올리님이 말씀하신 성격이랑 또 이어지는 게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저 빵은 사회생활을 좀 배워서 터득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주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저한테 조금 체화시켜서 저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런 교육된 사회생활을 조금 하는 편이라서 저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 습관도 굉장히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관계에서 스스로도 모르는 자신을 계속 발견할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고쳐가는 그 관계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말투가 사람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맞아요. 온기가 맞아요.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단추같이 지나간 시절 인연이 있다면 인연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애써 누군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걸까요? 빈츠님, 혹시 인연을 맺는 게 두려워질 때마다 꺼내보는 문장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끝나고 나면 상처만 남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명대사인데요.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를 또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바늘 위에 꽂힐 확률.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만난 거고 또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부르는 거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중. 이 글을 읽고서 이제 인연이 얼마나 대단한 확률로 만나는 건지 단순히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인연도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인연이 될 줄 알았던 관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글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방금 미소가 살짝 지어진 게 이거 되게 쇼츠에서 명대사로 많이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 올리는 네. 집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좀 1순위를 나 자신으로 둬야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기에 빠지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좀 그냥 나의 감정이랑 에너지를 좀 먼저 돌본 후에 네. 그래야 좀 남에게도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인간관계라는 게 스트레스가 받긴 하지만은 또 좋은 인연이 만나지면은 그만큼 기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가 어떤지 모르니까 무작정 이제 믿음을 주고 여러모로 사랑을 줬지만 스트레스하고 이제 상처만 남는 그런 관계도 생기는데 저 빈츠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를 세보면 저는 남을 위해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유가 제가 누군가를 위해줄 때는 저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는 사람이면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안 돌봐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관계를 맺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해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제일로 좋은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배웠습니다. 저 빵도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은 저를 희생하더라도 좀 많이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맺기가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주변 상황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제 중심이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뻔하지만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여기까지는 리밋을 좀 걸어준 다음에 나의 영역이다 이런 걸 좀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양보를 하는 편이지만 이런 거는 나한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말해보니까 생각보다 상대도 그걸 이해해주는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상대만 이해하고 상대한테 저를 이해시켜 보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상대도 그만큼 나를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를 상기시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올리도 빵님의 의견에 되게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도 충분히 맞춰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말해준 게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놓고 제가 막상 말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짱은 저는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들고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훨씬 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보다는 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시작하면 지내면서 상대의 좋은 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혹시 멀어지게 되더라도 나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프레임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그 프레임 밖에서 벗어났을 때 얘가 왜 이러지?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프레임 자체를 씌우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돌이켜봤을 때 되게 기준을 많이 세우고 사람을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계속 실망을 했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깨닫고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훨씬 마음도 편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외로운 감정이 들 때
이게 친구랑 있어도 가끔씩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 빈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관계라는 거는 저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소모되는 부분이 무조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좀 해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이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빵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 외로움의 감정이 드는 때가 누구나에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막 연애 고민 상담이나 인간관계 고민 상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상대에게 의존하는 거는 뭐 불건강한 관계를 유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먼저 챙기고 사랑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혼자 있다는 느낌 때문에 드는 건데 이거를 또 혼자서 해결하라고 싶은 막막함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타인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감정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나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는 것도 좀 건강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원래도 빵님의 의견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제가 삼반수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별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동안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지만 그때 저의 뭐 고민이나 뭐 네. 감정이나 그런 걸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 감정과 그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꼭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지 않아도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그런 고민을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오히려 타인에게 말을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안짱도 외로움의 감정이 잘 해소되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요. 네네.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도 외로움이 잘 없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곁에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다가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땐 혼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같이 웃고 연락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도 각자 인생은 결국 따로 흘러가고 언젠가는 지금의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외로움은 사람을 더 만나서 채울 수 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뭔가 상황별로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 대한 내용이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인연이라는 게 저희 맘대로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인연을 맺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 빈츠는 사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만들기 어렵고 또 좋은 인연이라도 그게 집착이 되면은 저 자신을 갉아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각자 이제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이제 혼자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럴 때 또 외로움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가끔씩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인연을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정말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가끔 근황을 물어봐 주거나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큼 진짜 든든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게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 네, 맞아요. 정말 인간관계에서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꾸준히 곁에서 서로 가끔씩 싸우긴 해도 곁에 남아주는 관계가 정말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느낄 때는.
저 올리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죠 그런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맞아요.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저 올리는 아까 삼반수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고 새내기였어요. 그러니까 학번은 높은데 사실 약간 새내기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약간 신입생처럼 좀 잘 섞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들었고 약간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은 전혀 뭐 아무렇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연을 맺는 걸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 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족과 크게 싸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족조차 뭔가 저를 온전히 봐주지 않는데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온전히 봐줄까? 라는 의심이 좀 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인연을 맺는 거를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나니까 결국에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준 사람은 없구나. 맞아요. 얘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아서 인연을 만드는 게 한결 편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타인을 100%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편한 건 자기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걸 알고 나서 사람을 좀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고 맞아요.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저 안짱은 개인적으로 많이 소중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험을 꽤 한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많이 가까웠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멀어졌을 때 괜히 나한테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존감도 조금씩 깎였던 것 같습니다. 끝에는 그런 경험들이 괴로운 감정 소모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네. 나중에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어릴 때처럼 쉽게 또 진심으로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몸을 던지던 때와 다르게 혹시 또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클수록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진짜 사소한 걸로도 확 친해졌다면 요즘에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성숙해진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어릴 때는 되게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하면은 바로 친구가 되던 시절이 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갈수록 뭔가 계속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네. 잘 맞는 사람들과 안 맞는 사람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신기한 게 이제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자기 자신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인연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연을 만나보려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사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고 하지만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이제 곁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파이팅 해보아요. 화이팅. 네, 화이팅. 이렇게 오늘은 멀어지는 관계 앞에서 우리가 느껴온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결국엔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시절의 마음들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성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여러분, 인연의 연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옆에 실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은 수많은 인연의 실을 채워 넣어 나만의 무늬를 완성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소중했던 실이 툭 끊어지기도 하고 매듭짓지 못한 채 멀어지는 인연도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실이 이미 채워놓고 간 내 삶의 무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추억이라는 흔적이 지금의 나라는 옷감을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인연들이 남긴 실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일 테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수달님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672화 반편지 2.0 겨울을 녹여줄 이름들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올리, 패널에는 빵! 빈츠 한짱 그리고 대본의 데이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